배달보다는 픽업이 훨씬 더 시간은 단축되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물론 적겠죠. 그런데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픽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점이 어려운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거고요. 그 중에 첫 번째로, 안녕하세요.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. 오늘은 택배했고 지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파라는 게 택배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워너비로 생각을 하시고 지파를 좀 많이 하길 바라시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너무 지파에서 편하고 좋은 부분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지파라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거래처에 가서 적으면 몇 건에서 많으면 몇백 건씩까지 있는 그런 물건들을 배달처럼 여러 군데를 가지 않고 한 번에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그만큼 효율도 높고 수익도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편하고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솔직히 배달에 비해서 많이 편하긴 해요. 저도 픽업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픽업이랑 배달이랑 뭐 개수로 치면은 비등비등하게 하거든요. 배달을 한 만큼 픽업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하루에 250개를 배달한다고 치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배달을 하는데 CJ 기준입니다. 다른 택배 기사님들이 보시고 또 뭐라 하시면 안 돼요. 픽업은 제가 200개에서 250개 정도 하는데 1시간 반까지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1시간 정도 걸리고 배달보다는 픽업이 훨씬 더 시간은 단축되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물론 적겠죠. 그런데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픽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점이 어려운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거고요. 그 중에 첫 번째로 고객 관리. 생각보다 관리할 게 뭐 있겠냐 하겠지만 생각보다 관리할 게 많거든요. 뭐 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송장도 지급을 해야 되고 배송 관련 CS 문의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대도 해드려야 되고 언제 픽업을 했는데 왜 안 가고 있냐 이런 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그때마다 조회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고객센터보다는 그 담당 기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때마다 전화를 받아서 친절하게 응답을 해드려야겠죠.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, 운송장 출력하는데 뭐 에러가 떴다, 프로그램 로그인하는데 문제가 있다. 저희 대리점은 어차피 전산을 저희 대리점장님이 해주고 계셔서 어차피 저는 전화 연결만 해드리면 되지만은 어떤 곳들은 대리점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기사들이 직접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며 분실이나 파손, 사고가 나면은 그런 거 사고 처리도 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.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은근히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. 거래처 관리할 게 뭐 있어, 그냥 가서 픽업만 띡띡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시간 관리가 참 힘들어요. 픽업을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 가서 그냥 픽업만 쑥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거래처에서도 업무하는데 스케줄이 다 있는 거라서 저와 그 거래처에서 이제 약속된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줘야지 언제는 1시에 갔다가 언제는 6시에 갔다가 언제는 8시에 갔다가 들쑥날쑥 하면은 그 업체에서 배송 물량을 준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업무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맨날 6시에 오는 기사님이 갑자기 막 1시에 오고 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이러면은 업무가 안 되잖아요. 꼭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. 그 상호 간에 협의하는 건데 저는 뭐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준비가 좀 빨리빨리 되는 곳들이라면은 좀 제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에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잘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. 조금 많이 나오고 조금 늦어지는 업체들은 제가 마지막에 픽업을 할 수 있게 동선을 그렇게 짜가지고 픽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되도록이면 시간 편차가 심하지 않게 방문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. 화요일에 물량이 많아서 배달이 많아서 배달이 너무 늦게 끝나서 내가 이거 다 끝나고 가면은 너무 늦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, 그러면 배달 끊고 가셔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4시, 5시에 맨날 픽업 가시다가 배달 좀 많았다고 해서 6시, 7시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거 거래처에서도 뭐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업체에서도 그 기사님이 7시까지 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가 점점 늦어질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뭐 기다려 주실 건가요? 아니잖아요.
4시에 배달이 다 끝났는데 7시에 준비가 다 된대. 그럼 기다려 주실 건가요? 3시간 기다릴 건가요?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내가 이 시간에 픽업을 해서 이 시간에 마무리 짓는다는 거를 거래처한테 각인을 시켜 드려야지 그 시간에 맞게 준비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약속 시간에 맞게 픽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픽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, 이거는 택배 아저씨 태가님이 영상을 찍으셨는데 택배비를 픽업을 해서 그날 바로 받는 거래처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작은 것까지 합쳐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바로바로 결제 받는 거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정도로 대부분 월결제로 이제 거래를 하고 계실 건데, 태가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때제때 돈을 주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요. 간혹 가다가 결제가 늦어지는 업체들이나,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결제를 안 하고 주말 사이에 이사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주위 택배 기사님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걸 봤고요. 그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그 기사님들의 모습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걸 좀 조심하셔가지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. 택배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, 대리점에서 본사와 계약을 할 때 대리점에서 보증금과 어느 정도의 금액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그 일정 금액에 대한 신용을 잡아서 거래처 택배비를 바로바로 납부하지 않고 좀 여신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. 대리점에서 이제 본사와 계약된 그 금액 안에서 대리점에 있는 기사들이 그 금액 안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리점에는 한 보증금과 뭐 보험을 들어서 3천만 원의 여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픽업이 가능한데, 그 대리점 안에 있는 기사들이 픽업을 한 5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은 그 여신이 막혀버려서 그 거래처에 있는 코드가 싹 다 막혀버리거든요.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있게 신경을 쓰면서 저희도 중간중간에 입금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. 담당자가 픽업한 금액을 바로바로 입금을 안 하더라도 월말에 어느 정도 입금을 해야 되고, 미입 금액이 있으면 그 미입 금액이 택배 기사 앞에서 차감이 되고 월급이 입금이 되는데, 만약에 택배 거래처가 그렇게 입금을 안 하고 날라버리면은 그거는 회사에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. 택배 기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때 태관님 영상에서도 한번 살짝 말씀이 나왔는데, 보증보험 거래처가 있으시면은 보증보험을 웬만하면은 정말 짜잘한 업체들은 안 해도 돼요. 근데 조금 규모가 있고 결제가 좀 많이 늦어지거나 이런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네이버에서 보증보험을 검색하시면 보증보험 홈페이지가 뜨는데, 하단에 영업점 안내를 클릭하시면 이 중에서 지점 안내에 들어가셔서 가입하려는 거래처가 속한 지역의 지점을 검색하셔서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엑스트라다. 네, 뭐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. 네. 제가 지금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고, 제 네네. 거래처 택배비 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. 택배비 정산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? 네, 정산하실 때 네네, 보증보험 가능할, 얼마 정도 하실 예정이신데요? 한 1,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있던 것 같은데, 아, 네, 연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여쭤보세요. 지금 1,000만 원으로 1년 정도 하셨을 때 16만 9,500원 정도 나오시는데, 네,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들어가야지만은 정확한 금액이 아, 산출이 되시고요. 또 조회를 그리고, 해보고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금액은 최소 금액이 얼마나 돼요? 그 보증 금액이 혹시? 가입 금액이요? 네네. 가입 금액은 요청하시는 만큼 되세요. 뭐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많이는 안 이렇게 해도 되시는. 돼요? 네네네. 100만 원도 가능하고. 네네. 혹시 100만 원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? 딱 10% 딱 정도 10%? 되세요. 네. 아까 1,000만 원에서 10% 정도 생각하시면 네네. 돼요. 네, 하시면 그때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네. 네, 작성 후에 이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해주실 거세요. 네, 택배사랑 그 거래처랑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? 다른 건 네. 또 필요한 건 없을까요? 그리고 이제 신용이 또 저희 네. 쪽 규제 사항이 없으셔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런 것도 이제 그때 정확하게 동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네네. 확인이 되시니까, 네네. 네, 일단 계약서 준비되시면은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. 신용이라는 게 거래처 신용을 말씀하시는 거죠? 이렇게 보험 계약자 신용. 계약자 신용?
네, 아, 저희 네 예. 금융이나 저희 쪽 규제가 없으셔야 되세요. 아,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연락드릴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모두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집화 좀 안전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건강히 이번 여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이었고요. 그럼 또 봐요.